음식 중독? 뭔 소리야? 매일 먹는 음식에 사람이 중독된다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독은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인데 질병을 일으키는 음식 중독이 있습니다. 주로 뇌 염증을 일으켜서 뇌 퇴행을 일으키는데 탄수화물 중독, 설탕 중독, 액상 과당 중독, 카페인 중독 등이 그것인데 한 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뇌 퇴행을 불러옵니다. 우유, 치즈, 설탕, 커피, 밀가루 음식, 달달한 음료수 10대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즐겨 드시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입에 맛있는 이 음식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은 분들이 치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 심장질환, ADHD, 조현병, 자폐 스펙트럼 등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위험성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했을 때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의학 논문도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온갖 질병을 일으켜서 우리의 생명을 천천히 앗아가는 독을 드시겠습니까? 치료 후기는 루이빈치과 홈페이지에서 회원과 앱은 초간단. 우리가 과일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즉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당뇨가 없으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손의 육식증이 있는 분들, 관상동맥 스텐트 했다든가 심장질환, 협심증, 부정맥, 손발이 차갑고 전신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 대부분 나이 들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그 원인이니까 근본적으로 혈관이 넓어질 수 있도록 먹는 것을 바꾸시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는 통합의학 전문의 유자입니다.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이 문제입니다. 달달한 음식을 먹는 모든 음식들이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올라갈 때 우리 혈액은 염증이 쉽게 발생되고 산화가 일어나서 비타민C가 빠른 속도로 고갈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혈중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의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혈관에서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없애기 위해서 혈관을 끌어당깁니다. 이 과정이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혈관 속에 점점 늘어나면서 혈관을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혈관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 혈당이 올라갈 때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물론 스파이크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한번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그 데미지는 계속 혈관에 남아있게 됩니다. 혈관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혈관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꼭 유념하시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걸 바꾸셔야 되겠죠. 특히 과일은 혈당을 급속도로 상승시킵니다. 과일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탄수화물을 포함해서 입이 단 음식들, 특히 액상 과당이 포함된 모든 음료수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그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물의 섭취를 줄여줄 때 혈당에 의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때 비타민C가 고갈돼서 특히 발생되거든요. 비타민C를 많이 섭취를 해주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갔을 때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 있는 분들도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혈관이 손상돼서 망막 이상이라든가 풍파심 망가진다든가 발가락을 잘라내는 이런 문제를 훨씬 더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꼭 드셔야 된다.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하루에 1만 mg 이상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하루에 2만 mg씩 매일 먹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은 100, 200 사이 정도를 대부분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500이 넘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10년 이상 계란과 버터를 위주로 먹으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죠. 그런데 혈관 건강은 20년 이상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주범이 아니구나. 당분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C를 섭취해주면은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고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혈관에 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뇌 기능은 많이 올라가거든요. 치매, 파킨슨병, 손의 육식증 이런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혈관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식사 습관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일을 비롯한 당분 섭취를 극도로 줄이자. 그리고 계란과 버터 같은 뇌에 좋은 음식을 늘리자.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많이 복용을 하자. 이런 지침을 한 달 정도 한번 꼭 해보시기
해보세요. 그러면은 혈액 내에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혈관이 좀 넓어집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몸이 좀 힘이 나고 컨디션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음식을 섭취를 줄이시고 계란, 버터 같은 좋은 음식의 섭취를 늘리시고 비타민C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소금, 저염식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와서 관상동맥 질환이 잘 생기고, 그리고 호르몬을 잘 못 만들면서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대사가 느려진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소금은 전부 바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소금도 있습니다.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까? 통합의학 전문의 류정입니다. 소금, 저염식을 하면 나트륨 재흡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콩팥이 힘들어지고요.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와서 관상동맥 질환이 잘 생기고, 그리고 호르몬을 잘 못 만들면서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대사가 느려진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염식이 훨씬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까? 소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소금은 전부 바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든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첫 번째, 2억 5천만 년 전에 히말라야 소금. 정말 오래된 소금이죠. 2억 5천만 년 전에는 지구 땅덩어리가 전부 판기아라고 한 덩어리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히말라야가 그때는 고대 바다였어요. 그 바닷물이 만들어진 소금이 지금의 히말라야 소금입니다. 오염됐을 리가 전혀 없겠죠. 자, 두 번째, 미국의 레드몬드 소금도 이것은 1억 5천만 년 전 공룡이 살던 쥐라기 시대에 만들어진 소금입니다. 이 두 가지 소금, 히말라야 소금, 레드몬드 소금은 암염이에요.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순수한 소금이다. 이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양 심층수 소금이 있습니다. 1500만 년 전에 깨끗한 바닷물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바다 수심 600m 아래에서 뽑은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소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바닷물로 만든 소금이 있습니다. 햇빛으로 말려서 만든 소금이 천일염이고, 끓여서 만든 소금은 자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천일염을 정제하면은 정제염이 됩니다. 자, 요즘의 바닷물로 만든 소금은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없애기 위한 구운 소금이다, 용융소금이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너무 낮은 온도로 구울 때, 가정에서 굽는다거나 800도 이하에서 굽게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1000도씨 이상에서 구운 소금은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불순물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지 구웠다고 해서 특별히 소금이 우리 몸에 좋은 소금으로 변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자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소금은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에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의 소금, 미국의 레드몬드 소금, 이 두 가지 소금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소금 먹을 때는 나는 페름기 시대에 그때 바닷물을 먹고 있는 거야. 미국의 레드몬드 소금을 먹는 분들은 나는 1억 5천만 년 전에 쥐라기 시대 공룡들이 먹던 그 물을 난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먹는 기준은 얼마나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소금을 내가 먹을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소금을 꼭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우유 드시겠습니까? 끊으시겠습니까? 우유를 많이 먹으면 어린이들은 키가 크고 나이신 분들은 뼈가 튼튼해져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떡하죠? 우유를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폐증, 조현병, ADHD,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파킨슨병, 치매도 유발할 수 있고 골다공증도 유발됩니다. 뼈에 좋다는데 골다공증, 아이러니하죠? 우유,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권장하기가 정말 힘든 음식입니다. 통합의학 전문의 유정입니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실제로 어린이들 키가 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다, 그것은 모든 동물들이 어릴 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른이 돼서도 소의 젖을 먹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젖이 아니고 끓여서 살균한 그런 젖을 먹고 있는데, 살균하면서 단백질의 변성이 많이 일어나고 원래 우유에 들어있던 장에 좋은 면역글로불린 성분이 없어지면서 그 단백질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문제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또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신질환, 뇌질환이 생긴다고 하니까 놀랍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이미 수많은 의학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우유 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스컴에 보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유가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유효한지 단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자폐증이 있는 어린이들한테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끊었더니 무려 81%에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우유와 유제품의 문제점, 첫 번째는 우유의 나쁜 단백질. 우유에는 장과 뇌에 치명적인 나쁜 단백질 카제인이 들어있습니다. 카제인은 우유의 단백질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카제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아서 우리의 소화효소가 잘 분해를 시키지 못해요. 완전히 분해가 안 되고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이게 카소모르핀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 카소모르핀이 우리 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장에서 우선 염증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혈액으로 들어와서 우리 뇌로 들어옵니다. 근데 뒤에가 모르핀이라 써있죠. 모르핀, 아편과 동일한 작용을 우리 뇌에서 합니다. 우리 뇌가 흥분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먹고 싶겠죠. 우유뿐 아니라 카제인 단백질이 주성분인 치즈, 피자에 들어있는 모짜렐라 치즈, 카제인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자꾸 먹다 보면은 뇌가 기분이 좋으니까 마치 마약 중독되듯이 더 먹게 되는 중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자폐증, 조현병, ADHD, 자가면역질환, 파킨슨병, 치매 같은 뇌 질환입니다. 우유하면 우유 단백질, 카제인, 카소모르핀 꼭 기억하시고, 뇌가 중독이 된다, 뇌가 손상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유의 유당, 그 유당으로 인한 장누수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75%가 유당 불내증을 앓고 있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소화시키지를 못한다. 소화시키지 못한 물질이 장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장이 시뻘겋게 부으면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틈 사이로 나쁜 단백질과 독성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장이었으면은 변으로 그냥 빠져나가야 될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온몸에 염증이 퍼지게 돼요. 그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500ml씩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 결과 장에 만성염증과 틈이 벌어지면서 독성 물질들이 쉽게 몸으로 들어오는 체질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너무 쉽게 생기는 거죠. 조금만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독성 물질들이 몸으로 들어와요. 그럼 염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저는 성인이 돼서부터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식당 음식들은 대부분에 약간의 방부제라든가 첨가물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와 우유가 들어있는 유제품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버터만 먹어요. 버터는 괜찮습니다. 자,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었죠. 그래 골다공증에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은 이런 염증 때문에 골다공증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유,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권장하기가 정말 힘든 음식입니다. 카제인, 카소모르핀이 장과 뇌를 염증을 유발시키고 손상시킨다. 또 유당 불내증이 있고 장누수를 일으켜서 파킨슨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칼슘이 들어있던 우유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면서 골다공증을 증가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되는데 어르신들, 특히 우유와 유제품은 위험합니다. 우유, 키가 크고 뼈가 튼튼해진다는 문구는 관련 회사들의 홍보 문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또 환자분들에게 우유 먹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와 땅콩버터 열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과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먹어봤어요. 혈당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땅콩버터는 먹어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6 기름이 많아서 그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실험 결과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1968년도에 안셀키스 박사가 9,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어요. 와, 좋은 거 같죠? 그런데 사망률이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합책 전문의 유정입니다. 아침에 사과와 땅콩버터 열풍입니다. 첫째, 아침에 사과는 금이다. 그리고 저녁에 사과는 독이라고 하죠. 혈당이 올라가는 걸 모르고 많이 드세요. 아침에는 콜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저절로 혈당이 올라가요. 안 그래도 혈당 올라갔는데 사과까지 먹으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좋지 않다. 두 번째, 땅콩버터가 요즘에 국민 버터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안 좋은 줄 모르고. 땅콩버터랑 사과를 같이 먹잖아요. 땅콩에 있는 오메가6 지방 성분이 당분의 흡수를 느리게 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에너지 대사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똑같은 양의 밥을 먹었어. 그런데 에너지 소모량이 줄었어. 그 남은 에너지는 뱃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땅콩부터 먹고 오히려 뱃살이 쪘어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모르셨죠? 그래서 저는 땅콩버터를 먹으면 뱃살이 쏙 빠진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1968년도에 안셀키스 박사가 미네소타 관상동맥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정말 엄청난 실험이에요. 미국에서 9,500명의 사람이 실험에 참가했는데 포화지방을 많이 먹던 사람들한테 그 대신에 오메가6가 많은 식물성 기름을 먹게 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계란 대신에 땅콩 버터를 먹는 것과 동일한 실험을 했어요. 결과는 LDL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와,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안셀키스 박사가 이 논문을 발표를 안 했어요. 땅콩버터 먹고 LDL 수치가 떨어졌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몸의 건강은 나빠집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콜레스테롤 수치 평균이 171입니다. 일본은 205 정도 돼요. 엄청나게 낮죠. 왜 그럴까요? 고지혈증제, 스타틴의 처방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은 심장병이 생긴다, 혈관이 막힌다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혈당을 올리는 사과와 그리고 염증 수치를 올리는 오메가6 기름을 함께 먹는 것. 입에는 맛있겠지만 건강에는 안 좋다. 이런 점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사과나 땅콩버터가 아니라 따뜻한 물 한 잔, 계란, 버터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어, 대사증후군이 있어, 내장 지방이 걱정돼. 평소에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지방. 둘째, 탄수화물, 밥. 셋째, 과일. 넷째,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정답은 통합체학 전문의 유자입니다. 뱃살, 내장지방, 팔뚝살.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찔까? 2, 3, 4입니다. 뱃살은 지방이 아닌가? 뱃살은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 먹으면은 뱃살이 찌는 거 아닐까?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방이 바로 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밥, 특히 과일은 특히 뱃살이 잘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관에 들어오겠죠. 그럼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면 떨어뜨려야겠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그 혈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 지방은 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뱃살이 나와서 그 지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뱃살이 점점 더 첨가돼서 배로 지방이 들어가는데 그 지방이 거꾸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오면은 뱃살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반대로 계란, 버터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인슐린이 안 나와요. 계란, 버터를 먼저 소화에 쓰겠죠. 에너지를 쓰고 그럼 다 쓰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뱃살에 있는 포화지방을 녹여서 사용을 합니다. 왜? 인슐린이 없으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때는 뱃살에 있는 지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터를 먹으면 똑같은 지방이니까 지방 대사가 활성화되죠? 그럼 버터를 다 태운 다음에 뭘 태울까요? 뱃살에 들어있는 지방을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살의 원인은 내가 먹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과일, 이게 원인이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끼 또는 두 끼를 계란 버터만 드세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전혀 드시지 마세요. 그럼 인슐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인슐린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뱃살에 저장된 지방이 빠져나와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조금 더 먹으면 안 돼요. 아예 밥, 빵, 단 음료수는 아예 먹지 않는다. 야채도 안 먹는다. 과일도 안 먹는다. 자,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은 뱃살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부 비만이 있어.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어. 내장 지방이 걱정돼. 그런 분들은 당연히 혈액이 탁하게 됩니다.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그리고 계란과 버터 같은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바꾸시면은 반드시 뱃살이 줄어들고 허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나는 밥은 절대로 안 먹고 못 살아. 그런 분들, 제가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밥 먹는 것은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만 드시고 그 반대에 밥 안 먹는 식사 시간을 만드셔라. 그때는 계란과 버터만 드시라. 그러면은 복부 비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계란 매일 6알 먹으면 뇌가 진화합니다. 그 결과는 즐겁고 행복해지고 몸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랬는데 요리됐습니다. 살아있는 오메가3 계란, 어떻게 뇌를 젊게 만들까요? 통합시약 전문의 루자입니다. 계란은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은 뇌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이 하나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오메가3를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는 계란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계란 하나에는 오메가3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3. 비타민 D3가 뇌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뼈를 쨘다. 부족하죠?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이 계란을 하루에 6개를 먹으면 충분히 비타민 D3가 공급이 됩니다. 세 번째는 뇌에 좋은 콜린,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뇌 안 좋으신 분들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 따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계란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L세린. L세린이 포스파티딜 세린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고 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 계란에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시틴. 두뇌에 레시틴이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계란에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특히 유화제로 쓰이거든요. 식용유 듬뿍 넣고 계란을 따게 넣은 다음에 휘저으면 마요네즈가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버터, 기름이잖아.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계란의 이 레시틴이 섞어서 버터를 소화시켜주는 거예요. 담낭을 제거했어. 담즙산이 잘 안 나와. 이런 분들이 계란이랑 기름기 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계란 레시틴 때문에. 그러니까 뇌 건강에 좋은 계란. 첫 번째 오메가3, 두 번째 비타민 D3, 세 번째 콜린, 네 번째 세린, 다섯 번째 레시틴이 들어있는 계란을 꼭 매일 하루에 6개씩 소금을 많이 찍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란이 소화가 안 된다. 계란은 절대로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지 마세요. 계란 하나만 소화시키기에도 위장은 힘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위산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더욱더 소화시키기 힘들겠죠? 소화가 안 된다고 계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밥을 먹지 말고 계란 한 개만 드세요. 좀 익숙해지면 2개 드세요. 그리고 베타인 HCl 위산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은 위산량이 늘어나니까 계란이 쉽게 소화가 됩니다. 계란 하나 먹는데 사활을 걸고 나의 뇌를 살리는 음식이 계란이다. 계란은 하루에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중독.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중독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밀가루입니다. 빵, 피자, 도너츠, 라면. 왜 이렇게 맛이 있을까요? 모르핀, 엔돌핀 비슷하죠? 아편과 비슷한 성분이다. 마약 성분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뇌로 들어가요. 통합제약 전문의 유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밀가루가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자폐아가 되기 쉽고 면역 문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IQ가 떨어지게 됩니다. 밀가루 음식, 빵, 왜 이렇게 맛이 있을까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밀가루 음식을 자꾸자꾸 먹고 싶은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성분은 글리아돌핀이라는 성분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소화 과정 중에 글리아돌핀이 생기게 돼요. 이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원래 밀가루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물을 집어넣고 함께 섞은 다음에 치대면은 두 개의 단백질이 결합이 되면서 그물과 같은 물질이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글루텐이에요.
치아바타 같은 빵을 보면은 속 안에 구멍이 되게 크게 생겨 있거든요. 이 글루텐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뽕뽕뽕 부풀면서 빵이 되는 거예요. 그 탱탱한 글루텐이 우리가 먹잖아요, 빵을. 위에서 강력한 위산이랑 펩신, 펩티다이즈가 분해를 시키는데 분해를 다 못 시키고 남게 되는 조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글리아돌핀입니다. 모르핀, 엔돌핀 비슷하죠? 아편과 비슷한 성분이다. 마약 성분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뇌로 들어가요. 마약을 먹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쫙 좋아지죠. 그래서 빵을 먹는 분들, 빵을 좋아하는 분들 빵을 막 갈망을 합니다. 뇌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글리아돌핀의 내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더 많이 먹어야 되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빵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뇌가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폐가 많이 생기고 면역 문제,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손상이 되는 물질들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IQ를 조사하는 동일한 문제지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IQ 높은 나라,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란도 있어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에요. 밀가루를 먹는 나라들은 다 평균 IQ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빵을 먹고 싶다 그러면 글리아돌핀으로 나의 뇌를 즐겁게 하고 싶어, 이거 하나. 혈당을 급속히 올리거든요. 혈당을 올려서 에너지를 내게 하고 싶어, 이 두 가지가 빵을 먹고 싶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중독을 일으키는 음식, 밀가루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1위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 또 먹고 싶어. 그런데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네, 어라, 변비가 생겼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망가지고 밀가루에 중독되어 갑니다. 치매, 파킨슨,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백색공포, 뇌를 중독시키는 밀가루 중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 전문의 유전입니다. 밀가루 음식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마약을 먹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쫙 좋아지죠. 빵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뇌가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빵을 만드는 원료 밀가루에는 크게 강력분, 중력분, 당력분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글루텐의 퍼센트로 나누는 거예요. 강력분은 13%, 중력분은 9%, 당력분은 7% 정도 됩니다. 우리밀 보면 한 7% 정도밖에 없었어요, 글루텐이. 품종 개량을 통해서 요즘에는 강력분의 밀가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글루텐 섭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뇌 손상을 일으키는 글리아돌핀 섭취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뇌기능이 떨어지겠죠? 근데 뇌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집중력, 기억력만 떨어진다, 치매를 더 많이 일으키게 된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운동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굳어지게 돼요.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은 파킨슨병, 손의 위축증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근육이 굳어지게 되면 통증 질환이 생겨요. 온몸에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중독을 일으키는 음식, 밀가루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음식 중독 2탄으로 카페인 중독입니다. 치료 후기는 루이빈치과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은 초간단.